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글 선생님의 유구요원 코너입니다. 선생님 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네. 미국 미네소타주에 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의 총 맞아 죽은 개 네. 이런 기사가 떴어요. 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동네에 악동 개 한 마리가 온 사람 지나가는 사람 물고 또 닭이니 가축이니 물고 네. 해가 사고를 14건이나 일으켰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막 소송이 중인데 네. 근데 이 주인이 지금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라가 네. 이게 개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옆집에 가가지고 또 닭을 물라다가 옆집 주인이 그냥 총으로 쏴가지고 네. 이렇게 죽여버렸답니다. 네. 총쏜 옆집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라는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은 안 됐고 그 도널드 트럼프라는 개가 뭐 시베리안 허스키 같아요. 예, 시베리안 그 덩치 허스키. 크고 예, 예. 뭐 썰매 끄는 예, 개잖아요. 예. 예. 미네소타면은 또 미국의 굉장히 북쪽이라 예. 눈도 많이 5대5 연안에 추운 데죠. 추운 데거든요. 예. 예. 저희 뭐 후배도 하나 미네소타에서 유학 갔다가 결혼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학생들끼리 있었는데 눈이 와서 서로 바래다 주다가 그런 영화도 있대요. 예, 눈이 너무 쌓여서 집에를 못 돌아갔대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저한테 예. 얘기하던데 그럴 정도 눈이 많이 오는 집안입니다, 거기가. 예. 그러니까 하여튼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이 사람도 그렇지만 개 이름도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린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웃음을 자아냈는데 그 정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 개를 안 키우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답니다. 그 개가 먹이 주고 쓰다듬는 장면이 상상이 잘 안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 지금 미북 회담이 27일, 28일이면 오늘 이제 이 방송 녹화하는 날이 네. 15일이고 네. 그러면 이제 한 2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말도 아니고 다음 주에 네. 또 무슨 베트남에서 아마 실무회담을 네. 비건하고 김혁철이 둘이서 이제 또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저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박아놓고 저렇게 지금 막판까지 협상을 한다고 하고 합의도 없고 아직. 예. 그러니까 그 결혼식으로 말하면은 예. 신랑 신부가 서로 사귀고 만나기도 전에 네. 결혼식 날짜부터 잡아놓는 거죠. 예. 네.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윤곽을 좀 정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정상회담 날짜를 잡으면 순리가 풀 텐데 예. 작년 싱가포르 회담도 그랬거든요. 예. 날짜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에 협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예. 이 시간에 쫓기는 거죠. 이번에 지난번에 비건이 평양 갔을 때도 예. 서로 회담을 한 게 아니라 서로 요구사항을 서로 얘기하는 정도로 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실무회담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담은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우리가 북해 가면은 리스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짜 있는 건지, 예? 있는 것처럼 여태까지 속여왔거든요. 비핵화 의담이 있는 건지가 리스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리스크예요. 아까 미네소타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개가 온 동네 사고 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담에 날짜만 적어놓고 실무회담이 안 된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가서 무슨 결정을 할지 모르는 우리가 어쩌면 절체절명의 이 리스크를 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노림수죠. 작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고 여태까지 끌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날짜만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의 눈만 쳐다봐야 되는 작년 싱가포르 회담 하자마자 나와서 트럼프가 뭘 했습니까?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그 얘기 했잖아요. 느닷없이. 주한미군 뭐 어느 네. 시점 되면 철수한다 네. 말도 했고. 우리 정부도 그 신문 보고 알았어요. 예. 완전히 트럼프한테 당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한테 당했다보다 트럼프한테 당할 정도로 트럼프 리스크가 큰데 그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우리가 한미일은 지금 동맹이
삐걱거리고 지금 멀어졌잖아요. 예. 우리 일본하고도 멀어지고 예. 미국하고도 동맹이라지만은 자꾸 멀어지고 자꾸 있는데 멀어지고 있죠. 북한, 중국, 러시아는 아주 찰떡궁합이 되고 있어요. 예. 그게 아마 리스크 세계 중에 그 리스크가 크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트럼프의 리스크가 좀 지금 당장은 목전의 위험이죠. 예. 네. 이 영어 단어 중에 예. 이 만추리안 칸디데이트라고 영화도 저 두 번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세뇌당한 네, 앞잡이, 네. 꼭두각시 이런 네. 뜻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년대에 개봉 한번 하고 90년대에 개봉 한번 했는데 덴젤 워싱턴이 이제 네. 90년대 개봉한 영화에 네, 네.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25 때 한국전에 갔다가 포로로 잡혀가 네, 만주로 끌려간 사람이 네. 머리를 세뇌당해가 네, 이제 그래가 석방이 돼 갖고는 미국에 가서 이제 유명 정치인이 돼가 네. 이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는 이제 이 통제력을 받는 네,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미국의 그 미드 홈랜드도 보면 네. 아프간에서 저 이 알카에다 같은 뭔가 그런 알카에다에 잡혀가 네. 또 그런 걸 당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영화 이름이 뭐라고요? 만추리안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그 네. 영화에서 나오듯이 북한은 사람의 심리 구조나 네. 사람의 의식을 통제하는 기능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통제력을 이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네. 그런 것만 하면 북한에 이런 학자들이나 이런 연구팀들이 많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날 때 어떤 행태로든 트럼프의 말과 눈빛, 표정 변화를 전부 다 뭐 북한이 녹화를 하든지 캐치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직접 트럼프를 한번 만난다라는 의미, 그리고 뭔가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의미 때문에 지난번에 이 작년 6월 10일 날 네. 만나가 네. 트럼프를 완전히 분석을 해서 네. 그 뒤부터는 모든 협상을 다 뭉개고 그냥 협상 날짜까지 협의가 잘 안 되로 해가 나를 박아놓고는 처음에는 뭐가 될 듯이 해가 나를 박아 장소를 박아놓고는 이제 막판에 시간에 쫓겨가 협상하면서 1대1로 트럼프를 만났을 때 거기서 김정은이가 장난을 쳐서 지가 아주 유리한 행태로 발표를 하고 트럼프는 지가 속았는지도 뭐 모를 이런 수를 지금 쓴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리는 게 뭐 북한은 톱다운식을 노리는 거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뭐 비핵화부터 해야 되는데 핵 리스트도 내야 되고 CVID 얘기 나오니까 이거 갖고는 도저히 뭐 북한이 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협상장에서 트럼프를 끌어내 가지고 거기서 톱다운으로 우리 정상 대 정상으로 결정하자. 그래서 거기서 승부를 보려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김정은은 보면 살라미 전술로 하나 쪼개잖아요. 예? 모든 걸 쪼개. 예? 비핵화 과정도 영변 핵이니 뭐 다 하나하나 미사일부터 다 풍계리, 동창리, 그렇죠. 영변. 차 쪼개서 아주 정신없이 만들어 놓는 거고 트럼프는 뭐 책도 거래 기술이라고 썼지만은 여기는 뭉뚱그려서 완샷에 그냥 해결하자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도 면밀한 쪽에서 보면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더 전략적으로는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렇죠. 특검부터 뭐 중국부터 뭐 신경 쓸 게 많은데 김정은은 오직 이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를 속여서 완샷에 그냥 해결해 버릴까. 예. 그러니까 작년에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도 사실은 트럼프가 말려 들어간 거잖아요. 완전 말려. 그렇죠. 거기 회담에서 나온 게 4개 기둥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잖아요. 그 한반도 비핵화는 뭡니까? 북한이 남한에 있는 미국 전략 자산하고 그 핵우산 이거 다 철수하라. 지금 북한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도 네. 보면 새벽에 한 5시까지도 실무자들이 네.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한 9시 반쯤에 회담을 하는데 네. 합의가 안 돼가 네. 자고 있는 폼피에로를 전화를 걸어갖고 깨워가지고 네. 회의장으로 좀 내려오라고 네. 해가 그때까지도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당일날 아침에 트럼프가 깨가지고 회담장 가기 전에 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설명을 하는데 네.
그걸 못 알아듣더라는 네. 이야기가 지금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에 북비핵화의 차이를 정확하게 그 사람이 그런 걸 모르는 거죠. 들으려고 하거나 네. 브리핑 받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난독증 비슷한 게 있는지 막 차트로 설명하거나 네. 글로 설명하는 것도 안 네. 볼라 한다는 거예요. 네. 맥마스터가 그러다가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내려갔다가 그냥 이 문재인 이 김정은이가 합의했던 4.27 판문점 선언의 한반도 비핵화를 그대로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때 딱 보고는 트럼프를 내하고 1대1로 붙여주면 나는 되니까 뭐 할 듯이 그냥 뜬구름만 피우면서 미국을 좀 고무시켜 놓고 네. 그래갖고 서로 이제 비건을 들어오라고 해서 평양에 네. 좀 미국이 정신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거기 딱 홈그라운드 앉아가지고는 협상이 진행된 게 아니라 서로 그냥 목록만 나열해 놓고 네. 또 다음 회담에서 이야기하자 놓고는 지난주에 그 회담을 했는데 다음 회담을 이번 주에 놀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다음 주에 하면 그 다음 주에 회담하는데 이제 날짜를 다 받아놨으니까 뭐 구체적인 실무는 뭐 별로 얘기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시간에 자꾸 쫓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게 이제 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예, 뭡니까? 설익은 비핵화. 예. 예, 말은 비핵화인데 비핵화가 아닌 거예요. 예. 말로만 비핵화라고 제목은 달아놓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안 될 가능성. 옛날에 상당히, 우리가 예. 극장에 보면 막 끝에 그림은 벌겋게 예.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막 좀 야할 것 같고 했다가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있죠. 없는 그런 예. 영화 보면서 막 예. 휘바람 불고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네. 예, 설익은 비핵화 위험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안보 위험이죠. 우리가 군사 협정한다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안보 위험이 크고 또 거짓 평화, 북한의 또 한민족끼리 뭐 거짓 평화를 또 많이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한민족끼리 뭐 이러는데 북한이 제일 중요 얘기하는 게 한민족끼리잖아요. 근데 민족이라는 게 우리가 뭐 태생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민족이지만 사실 민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체제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신봉하는 거고 북한은 전체주의잖아요. 독재적이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한민족 한나라예요. 그러니까 틀린 건데 이제 자꾸 우리는 한민족끼리 거기 프레임에 들어가서 아마 이번에 베트남 회담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경제 지원을 막 해주지 못해서 지금 몸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 민족끼리 따지면 트럼프는 독일 민족이고, 예? 그렇죠. 지금 저기 트럼프의 고향 독일에 가면 그 마을에 트럼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백 명 있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마을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고 한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민족을 따져갖고는 뭐 그 별 의미 없는 이야기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북한 수에 완전히 말렸다. 그럼 회담 날짜는 정해놓고 장소까지 정해놓고 잘 될 거라고 지 입으로 트럼프가 다 떠들었잖아요. 네. 근데 밑에 실무 협상은 또 안 돼. 다음 주 만나도 또 안 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회담하는 날까지 하나 딱 정해진 거는 지금 영변 비핵화인데 예? 영변 네. 폐기한다는데 좀 고물 중에 상고물 아닙니까? 풍계리처럼 동창리처럼.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의 일부 또 종북 뭐 이 북한 친북들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북한의 80%다 개뿔. 북한이 지금 플루토늄으로 핵 만듭니까? 네. 우라늄 그게 고농축 우라늄으로 하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저거는 이미 다 알려져서 북한이 혹시 한 방 맞을까봐 네. 거기는 이제 껍데기만 놔놓고 나머지는 다 빼돌려서 전국에 곳곳에 숨겨놨는데 사실 저거 원전 폐로 사업이요. 그게 돈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지금 한국의 고리 1호기를 네. 저걸 폐로를 해가 문을 닫아서 네. 하는데 한 3조까지 든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이 싸다라는 부분 속에서 이제 사실은 폐로 비용까지도 네.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은 저거가 영변을 만약에 더 안 쓰니까 저거를 문을 닫으려면 거기에 방사능이니 뭐니 다 네. 있어가지고 저 시설을 제대로 이 정상으로 문을 닫으려면 3조인데 북한에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놈들은 남동 끌어와가 우리가 이 지금 쓰고 있는 영변 원자로를 문을 닫는데 너네들이 이 모든 우리의 네. 원자로 만든 비용 네. 또 폐로하는 비용 정신적 보상금 네. 기회비용까지 다 내놔라 해가 저놈들이 뜯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미국이 보면, 지금 예. 걸려들었어요. 예, 중요한 거는 다 빼돌려 놓고 예, 껍데기만 놔놓고. 껍데기만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그 돈을 대준다?
국제사회에서 쓰레기 처리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필리핀 우리 쓰레기 수출했다가 다시 되돌려왔지만 사실 그 엄청 억울한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회담한테 긴 거 볼 거 없어요. 단계별 시한하고 로드맵이 없이 예. 핵에 대해서 시한 일정이 없고 로드맵이 없이 그냥 비핵화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그렇죠. 네, 로드맵 없이 또 하나 국제사회 검증 단계가 없는 핵 비핵화 발표 이것도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또 자칫하면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장기 두는데 우리는 장기에 졸밖에 낼 수 지금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졸이 아니라 최소한 말이나 상의라도 되려면은 최소한 트럼프한테 가서 주한미군 철수라도 제발 얘기하지 말아라. 예? 한국 국방에 대해서 함부로 좀 거론하지 말아라. 이런 우리 입장을 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졸이 됐으니까 지금 예? 돈보다 싸들고 지원을 못해서 지금 몸 다른 형국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얘기는 할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종전선언에다가 뭐 이 미북 수교, 네. 미북 수교가 아니라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이제 깔아놓고 플러스 알파인데 네. 북한이 영변 핵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네. HEU 네. 일부 폐기를 들고 나왔는데 북한이 그거는 입을 안 떼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미국이 뗄 거라고 보고 종전선언 플러스 연락사무소 그러니까 평양과 워싱턴의 연락사무소까지 말을 했다가 네. 지금 북한이 안 떼니까 네. 미국이 무슨 뭐 그냥 이 국제법에 이 다른 평화 협정이 아니라 불가침하고 평화 선언만 네. 상징적으로 둘이서 하자 의회 통과시킬 필요 없는 네. 이러면서 종전선언이 좀 어려워졌다. 네. 이런 이야기도 교토통신이 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 하노이에 가고 싶어 갖고 안달을 하다가 작년에 또 싱가포르 네. 뭐 비행기표 거의 끊고 기다리다시피 그 무슨 했죠. 병이 남짓 잔치집에 가가지고 춤추는 일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또 포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종전선언 부분이 지금 북한이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가 막판에 또 입장을 바꾸니까 네. 이게 지금 좀 아리까리하게 해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거기 가가 북한 업고 춤을 출래 했는데 네. 지금 춤출 분위기가 또 아닌 걸로 돌아가니까 예. 지금 안 간다고 지금 한 것 같아요. 예. 뭐 북한이 호락호락 지금 뭐 비핵화에 대해서 뭘 보여주질 않잖아요. 예. 예, 말로만 허풍선으로 해놓고 실질적인 거는 뭐 전혀 하질 않으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서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를 용인받는 거 아니냐. 북한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 북자회담에서 그 사람이 어디 인터뷰에서 얘기했대요. 비핵화가 되는데 내가 맥주 한 잔도 안 걸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싱가포르에 이어서 베트남 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대는 안 할 수는 없지만 기대보다는 오히려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비핵화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제 비핵화 된다고 쇼를 하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네. 설치 거기에다 북한이 또 요구하는 게 이 한국에 네. 대북 지원만큼은 제재 예외를 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금강산 이제 개성공단 또 나아가서 철도 도로 연결을 하게 해주라. 이걸 미국에 지금 강하게 네, 요구하는 그렇죠. 모양이에요. 근데 미국은 제일 돈 안 드는 게 종전선언이라고 생각.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죠. 위험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는 하려면 너네들이 ICBM도 일부 포기하고 고농축 우라늄도 한 3분의 1쯤은 내놔라. 네. 이러는 것 같은데 북한이 거기에 지금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3월 달부터는 미북 회담 끝나면 김정은이가 곧바로 3월 달에 이제 한국에 오고 네. 외상 장부 가져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너네 결제 3월 달 되면 해준다 했으니까 이제 왔다 결제해라. 네. 이제 그러고 또 남북 간에 무슨 평화선언 심지어 무슨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발표 뭐 이런 추진을 발표한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하려 했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대규모 무슨 경제 뭐 문재인이 엊그제 평화경제라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하겠다고 발표를 하려고 지금 써놨는 모양인데 네. 근데 지금 이 막판에 보니까 북한이 또 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북한은 조금 해주고 나머지는 핵은 갖고 있고 이렇게 쇼를 하면서 미국이 아이 막 뻔히 속는 줄 알면서도 그래 막 트럼프 대통령 한번 더 해먹으려는데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네. 저렇게 저렇게 뻗대기는 걸 보면 북한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간에 무슨 뭐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게 아니라 중국이 어지간히 줘서 상당히 이렇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닌 상황은 확보해 놓고 미국하고는 자꾸 시간을 끄는 전략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안이 나올 때까지 네. 시간 끌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핵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핵무기 보유를 현실화시키고 그냥 기정사실화시키고 네. 그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 네. 김정은 이거 지난달에도 중국을 갔다 왔잖아요. 네. 중국 갔다 온 게 뭐겠어요? 네, 뒤로 문 좀 열어 달라는 거죠. 예, 둘이 뭐다 그런 그리고 하겠겠죠. 미국하고 잘 안 됐을 때도 그 좀 보증 좀 서줘라. 네, 네. 뭐 그러니까 그거 믿고서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자꾸 저렇게 시간 끄는 전략. 예. 예. 그래서 절대 뭐 쉽게 협의나 이런 쪽으로 CVID 하니까 거의 강도라고까지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 제가 그러니까 전혀 그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 없이 다만 이제 무기가 비핵화할 생각은 없으면서 각국이 미국이나 한국이 비핵화를 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계속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경제 제재를 남한 쪽에서부터 해제를 받아가지고 남한에 뭐 요새 SOC도 많이 하잖아요. 공항도 아마 지어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남한에 공항 많이 원산 짓는데 공항 지어달라 할 네, 거예요. 아마 공항 많이 짓는데 그거 너무 많다. 그래서 북쪽에도 하나 또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싱가포르 회담 끝나자, 싱가포르 회담, 베트남 회담 끝나자마자 우리 외상장부 들고 와서 내놓으라고 어떻게 보면 반공갈 반협박할 텐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안보를 좀 철저히 하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보가 이게 우리가 지금 많이 흔들리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 이런 민족 프레임 여기에 또 우리 또 좌파들이 또 많이 또 거기에 또 빨려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의 근데 좌파들은 왜 저렇게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할까요? 원래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거는 거구들이 하고 그렇죠. 좌파들은 이 세계 사회 동포주의 무슨 인터내셔널 코민테름 뭐 이런 거 좌파입니까? 그렇죠. 민족이라는 게 그 혈연 뭐 이런 거보다도 생각을 같이 하는 이게 민족이라는 뜻이 돼야죠. 예. 예, 뭐 프랑스 대혁명 때도 그랬고 그게 민족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민족을 우리 뭐 황 씨는 황씨들끼리 모이고 윤 씨는 윤씨들끼리 모이고 이게 중국에 가도 민족이 항시 돼버렸어요. 많고 뭐 홍콩 가도 네. 많습니다. 무슨 세계 항시 종친에 네. 웃기는 소리가 좀 그러니까 나오고. 북한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할수록 우리가 자꾸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아마 베트남 회담 이후가 저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위기가 될 수 있고 더 진실의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재뿌리는 소리 같지만은 조선 시대 때 네. 역사를 보면 뭐 성종 때 무슨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고 뭐 이럴 때 또 이순신 장군은 원래 육군이었잖아요. 그렇죠, 육군이었죠. 뭐 만원가 해갖고 네, 저 예. 북한에 저쪽에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국경 쪽에. 네, 그때 함경도 쪽에 네, 무슨 거란, 네, 여진, 네, 말갈, 숙주 네, 이런 나라들 뭐 또 청나라 그 만주족들하고 네. 북한하고 무슨 국경이나 지금처럼 선명하게 꺼져서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조선의 국경이 압록강, 두만강으로 명확하게 꺼져서 이시조선이 있었느냐. 솔직히 저 함경도 북쪽에 가면 여진족 말이나 무슨 말들도 다 뒤섞이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뒤섞이고 했죠. 네. 그 민족 같은 소리.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에 대해서도 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애국하고 민족하고 이게 좀 별개잖아요. 아니, 완전 네. 별개죠. 네, 미국은 우리- 그러면 네. 흑인부터 시작해서 아시안부터 다 있는데 히스패닉부터 네. 백인까지. 저 미국에 백인만 해도 한 30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네. 저 미국에서 민족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물론 동포긴 하죠. 우리가 이 혈연도 유지되고 하지만 지금은 체제가 다르잖아요. 예. 오히려 저 한국에 사는 베트남 사람
저 스리랑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국에 못하고 시집 봐요. 와서 네. 살고 있는 네. 다문화인들은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거기 사이에서 애까지 네. 나와서 학교까지 가고 네. 앞으로 대대로 살아갈 네. 건데 그 민족이죠. 네. 제가 TV 제일 열심히 보는 게 다문화 고부 그 열전인가요? 그거 제일 열심히 봅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시집 와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보기 좋아요. 네. 그리고 한국이 무슨 단일 민족, 백이 민족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우리가 이제는 좀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임진왜란 때 저기 위에까지 예? 다 올라갔고 또 그 뭡니까 임진왜란 다음에 그 뭐, 병자호란 또 아니 그 또 네. 정유재란 정유재란 재란 때도 네. 그때까지 일본군이 저 남쪽에 왜군이 네. 뭐 제 고향 사천부터 시작해서 저 울산까지 이렇게 남쪽에는 성을 만들어가 그 네. 외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병자호란, 정묘회란 때는 또 저기 또 중국의 만주족 오랑캐가 또 다 내려와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이게 단일 민족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그렇죠. 환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민족에 대한 환상, 민족에 대한 향수 이거를 이용해서 남북 관계를 함부로 호도하지 말라는 거죠. 한국에 있는 정치 세력 중에 제일 민족을 따지는 놈이 NL, 네. 예? 민족 해방을 주장하는 주사파 놈들 아닙니까? 임종석이 아마 민족 강조 1위 거예요. 네. 근데 서양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구라고 그러잖아요. 네. 쇼비니즘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국방을 저 단단히 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이 국방 나라를 지킨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잘못해서 일본이 우리가 최전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거제도 뭐 남해안이 그 최전방이 되고 휴전선 이쪽은 뭐 최전방 같지가 않아요. 이제 다 뚫려가. 네. 그래서 여당입니다만 저는 그 군대 생활을 이제 경남 고성 이쪽에서 거제 이쪽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전투경찰 해안초소에. 해안초소. 예. 경남 고성에 있었고 저 아들은 군대 갔다 왔는데 이제 강원도 고성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양쪽 다 고성에서 하셨네요. 고성에서 해서 내가 항상 아들 보고 너는 최전방이고 나는 후방에 있어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요새는 말을 바꿔야겠어요. 그렇죠. 최전방이 일본하고 일본이 최전방이고. 일본하고 최전방이 돼버렸어요. 우리 주적이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 바뀌었다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데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일본이 과거사 반성 안에서 얄밉고 하지만은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가는 우방이고 생각을 같이 하는 정치 민주 체제를 같이 하는 우리 동맹이에요. 안보적 네. 이해가 일치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이해도 일치하는 거죠. 일본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성장했습니까? 저 이렇게 얘기하면 친일파라고 할지 그건 모르지만 100% 맞는 말씀이에요. 일본을 극복하고 싸울 건 싸워야 되지만은 일본한테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경제 성장의 시스템, 네. 심지어 정경련이라는 모델부터 그렇죠. 경제 기업의 모델, 네. 뭐 발전 무슨 뭐 5개년 계획이니 이런 상당수가 일본에서 그대로 뺏긴 거 아닙니까? 포스코 자체가 어떤 예. 겁니까? 그 한일 예. 대일 청구권 자금부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가 많지만 잘한 게 일본한테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거를 자기네끼리 나눠 먹고 이렇게 술 먹고 뭐 빼돌린 게 아니라 산업 자본으로 투자했잖아요. 예, 그래서 포스코, 중화공업이 고속도로 땡기 시작한 거죠. 이런데 바닥을 산업화 기반을 깐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가 지금 중요하다. 우리 반도체나 전자산업 사실 뿌리를 따지고 보면 일본한테 거기서 나왔죠. 예. 많이 우리가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수출 대국이 되는 데는 일본의 소재 산업에서 중간재 부품을 들여와가 지금 중국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함으로써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60년대 초중반에 우리 수출 품목이요. 머리. 예. 가발. 예, 머리 잘라가지고 그걸로 가발 만들어갖고 수출하고 그 다음에 다람쥐. 네. 한국산 다람쥐가 이쁘게 생겼고 말 잠드는다고 산에 가서 다람쥐 다 잡아버렸어요. 다람쥐 수출한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동포니까 어차피 뭐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죠. 네. 근데 그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 국방 위험이 없는 한, 우리가 나라 튼튼히 지키는 한에서 북한을 도와주고 손을 잡고 끌어와야지. 무조건 지금은 총뿌리를 우리한테 대고 있고 장사포가 우리 수도권에서 그 많이 대고 있는데 지금 지원을 못 해줘서 그렇게 돈보다를 싸들고 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우리가 영화에 보면 길에서 이렇게 막
어디서 표류해온 거지 한 명을 집에 들여놨더만 나중에 집을 다 차지해버리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책임도 등장이 돼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는 문재인의 책임을 거론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조선일보가 칼럼에 썼더만요. 네. 분식 비핵화. 경제 정통 하시니까 분식 해gem은 뭡니까? 분식은 그 화장빨 있는 거죠. 우리가 방송 나갈 때 화장하잖아요. 네. 근데 화장을 조금 립스틱 정도 바르고 이렇게 뭐 그 톡톡톡 치면 되는데 네. 완전히 다 뜯어 고쳐가지고 뭐 선풍기 아줌마가 너무 성경 많이 했어서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그럴 정도로 분식을 많이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분식을 자본주의 시장을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그 거의 국가 반역죄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십몇 년씩 20년 엔론 사태 때 회계 부정한 거 거의 한 30년 떴을걸요? 20년 이상 때렸어요. 예. 그 지금까지도 감옥에 살고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분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관대한 편인데 자본주의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핵화를 분식했다는 거는 비핵화가 아닌 줄 알면서 국민들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경하고 뭐고 다 뭐라고 했습니까?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가 형성된 뒤로 미루자면서 네. 작년 9월 달에 네. 북한 갔다가 네. 평양 합의하고 온 뒤에 네. 이 폼페이오 갈 때 네. 그래가지고는 자기들 스스로 비핵화는 핵리스트 제출 같은 비핵화는 나중으로 미루고 이제는 서로 신뢰부터 이렇게 쌓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핵화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북한에 대북 지원을 하려고 군사 합의를 통해서 휴전선을 열어 제끼고 그 다음에 한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즉 미국의 에이브럼스 장군하고 사령관들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 가서 북한은 4년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훈련 다 하고 네. 재래식 군사력이나 대량 살상 무기도 그대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분식 비핵화를 해서 비핵화가 될 듯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면 이건 나중에 이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참 낸시 펠로 그 하원 의장도 얘기했잖아요. 예. 비핵화라지만 남한이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잘 어떻게 보면 그 진면목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너무 방심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많은 국민들은 우선 평화를 좋아하거든요. 예. 우선 평화를 좋아해요. 이제- 우선 김정은이가 당장은 안 쳐들어올 것 같다. 당장은 핵은 안 올 것 같다. 또 우선 평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국민들은 거기에 끌려갑니다. 회담만 하면 지지율은 높아지니까. 그 과거에 로마하고 싸웠던 카르타고 같은 데도 평화협정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좋아했잖아요. 그 창, 칼, 그때 총은 없었으니까 다 그냥 병장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다 로마한테 처절하게 망해서 소금 불태우고 소금까지 다 뿌려놔서 카르타고가 아예 아프리카 북쪽에 경제 대국인데 없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마가 또 그리대가 그렇죠. 빵과 서커스로 그렇죠. 무슨 맨날 글래디에이터라고 네. 오랜 네. 경기장에서 쇼만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시민이라는 사람들한테는 빵을 공급해 줬다는 거 매일 네. 거짓거리를 하다가 더 이상 식민지 확장이 안 되고 하니까 로마가 이제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서커스로 국민한테 대북 서커스를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국가 예산을 풀어갖고 거리에 뿌리면서 지금 빵을 준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봤습니까? 봤죠. 재밌죠. 그 마지막에 어디서 죽습니까? 그 왕이 코모도인가 하는 그 뭐 그 가짜 왕이 경기장에서 거기서 원행 경기장에서 예. 그 주인공 예. 레슬 크로우한테 네. 칼 맞아 죽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 청와대 앉은 양반 생각 잘하길 바래요. 정말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국민들이 진짜 법적으로 절대 그냥 안 들을 수 있다는 걸 네. 제가 경고를 좀 합니다. 우리가 에이리언 영화 보셨어요? 네, 맞죠. 이 사람 몸에다가 네. 숙주를 네. 이렇게 딱 심어가 그렇죠, 그렇죠. 좀 있으면 가슴을 갖다가 쫙 쬐면서 이 에이리언이 이렇게 독 튀어나오잖아요. 네. 지금 한국에 이 권력 상층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속에 북한의 에이리언들이 지금 씨를 뿌려갖고 숙주를 키우고 있어서 좀 있으면 가슴이 찢어져 가지고 다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과의 대화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대화는 항상 해야죠. 문호도 열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화 비핵화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무장 없이 대화 만능주의에 빠지면은 또 정치 지도자들이 그쪽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면은
이것도 또한 비핵화 포퓰리즘이죠. 비핵화 포퓰리즘. 안보 포퓰리즘이죠. 여기에 국민들이 뭐 SOC 예타 면제에서 뭐 20몇 조를 뿌리고 이것도 포퓰리즘이지만 제일 우리 운명을 가르는 게 어떻게 보면 핵 포퓰리즘인지도 몰라요. 저는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정상적인 이 상식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요. 프랑스가 히틀러가 파리를 함락하니까 네. 항복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항복을 반대하던 네. 드골 같은 사람은 영국으로 네. 도망을 갔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의 페탱 원수라고 1차 대전에 프랑스의 소음 전투 이런데 영웅이지 않습니까? 네. 그 독일이 예. 쳐들어왔는데 네. 프랑스 북부 뭐 이 벨기에 이런 네, 쪽에서 네. 이 진지전을 벌이면서 수백만 네, 명이 줄었지만 네. 독일이 이기지 못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소모전으로 이제 독일을 박살을 낸 이제 프랑스의 페탱 원수라는 사람이 네. 그때 이제 BC 정부의 수반이 네,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갖고 프랑스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네. 그 BC 정부가 네. 왜 BC 정부라 하면 프랑스 중남부의 리옹 옆에 그 BC라고 온천 도시 네, 네. 거기에 정권을 네. 그래서 프랑스의 네. 밑에 한 3분의 1은 그 사람들이 직접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프랑스가 이렇게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 BC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 얼마나 청산을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한 10만 명이 청산 대상이 됐어요. 네. 저는 지금 비핵화 평화협정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다음에 보수 정권이 대선에는 이 청산을 하겠다고 내걸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김정은의 숙주들을 청산하겠다고 내걸고 선거를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기면 바로 청산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언론계부터 학계, 학자인 척하고 TV 나와서 헛소리하는 북한 앞잡이들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전부 불러다가 제가 심사관이 있어서 너 북한 갈래? 너 속에 김정은이 씨가 있는 거 아니냐? 다 물어야 된다고. 네.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 그때 물을 때 되면은 또 벌써 몇 년이 지나가서 이 비핵화라든가 우리 안보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나치 선전상 괴벨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선동은 문장 하나로 가능하대. 문장 하나. 말 한마디면 선동이 된대요. 근데 그거를 반박하려면은 수백 가지의 문장과 증거가 필요하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반박하려 하면은 사람들은 벌써 선동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동이 얼마나 약한 게 우리 국민이고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자칫하면은 비핵화라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 그게 제일 위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종전 선언이 되면 전 국민이 권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도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